예, 뉴스탑10이 뽑은 6위와 9위인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참 센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으로 잘 알려진 손혜원 전 의원이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원장의 미국행을 두고 대통령에게 버려진 것이다라는 폭로성 비판을 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손 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기사를 봤는데요. 또 외국 가는 양정철 정말 늑대 소년이죠. 또 속이나? 또 속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7년 5월 달에 양정철과의 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간다면 자의로 가는 것입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겠죠.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한테 온갖 페이크로 다시 자기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기 실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친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청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감없이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도현 의원.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손혜원 전 의원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양정철 원장 버린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현 정부를 위한다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이게 다 쇼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정치를 이렇게 해설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적나라하게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정한 수준에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을 짤 때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양정철 비서관의 이름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대통령이 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류를 하나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기류는 이 정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사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전에 아마도 올해의 최고의 오보는 양정철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이라고 하는 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의 말하는 기류가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아하. 다만 양정철은 이제 두 가지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이자 이 정권을 만들 때까지는 진짜 그랬죠. 예. 또 하나의 이제 정체성은 386 운동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586 운동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신임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운동했던 운동권 출신 내에 입지가 있고 의리가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활약할 공간이 있는 거고,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 내 대체적인 공감대가 뭐냐면, 문 대통령 대통령 되는데 양정철 비서가 가장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예.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래도 양 비서가 활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양 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양 비서가 그걸 넘어서 다음 정권의 정권 창출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갈등 속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고, 아마도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또는 가능성은 낮지만 제3의 후보든 다시 양정철 비서를 불러들여서 선거를 맡긴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 양정철 윤석열 관계를 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은 여권 후보가 될 수가 있어.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 여권 안에서는 책상 안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꼭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정치권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김종인 위원장도 들었을 거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어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이도현 의원님 말씀 만약에 받아서 한다면, 네. 이게 이 말, 대통령의 임기 초 버림받은 양정철 전 원장이라는 건데, 이게 신빙성이 좀 있다면,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왜 양정철 전 원장과 연을 끊었을까? 이 부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어쨌든 객관적인 현상만 가지고 본다면, 예. 저분이 주요 선거 때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맡았으면 사실은 공천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하고 정말 깊은 척이 져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범여권 내 주요 인사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언론에 잡혀서 사진도 찍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저 양반이 대통령한테 팽당했다라고 한다면 범여권 내에서 소문이 안 났을까?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를 일인데 그렇게 활동해온 히스토리만 가지고 본다면 손혜원 의원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광학 교수님 일부에서 해석이 나오는 건 그래 만약에 정말 신빙성이 있다고 쳐서 정말 대통령과 양정철 전 원장이 임기 시작부터 연을 끊었다. 근데 손혜원 전 의원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작년 총선 당시에 양 전 원장과 손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과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앙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죠. 왜 지금 얘기하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지금 미국으로 떠나고 여기에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그런 양정철 전 원장을 왜 타겟으로 삼아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재조명을 시키는지, 여기서 손혜원 의원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본인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들을 좀 뭐 덮는 효과, 뭐 그런 거를 노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예. 우리가 대통령이 혼자서 정권 못 만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관계를 뭐 멀리 하려고 어떻게 한들 사실 권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기간 동안은 공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도로 본다면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팽을 시켰든 어떻게 했든 이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웬 시점에 얘기했냐. 또 벌써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원래 손혜원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저게 김정숙 여사의 의중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공존을 했거든요. 근데 손혜원 전 의원은 본인 유튜브에서 자신은 영부인과 절친이 아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여중 여고 6년 같이 다녔지만 한 번 같은 반에 그 고3 때 이제 같이 반장 부반장하고 과외하면서 친해졌을 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 본인 국회의원 임기에도 따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영부인으로부터 뭔가 청와대 내부에 은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예.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 하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을 이끈 창업 공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만든 또 1등 공신입니다. 이 공신끼리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좀 다툼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레임덕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다고 알려진 학자 데이비드 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 레임덕의 6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점 정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 내부에서 레임덕이 활성화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계열의 어떤 분파로 정부가 갈라진다는 것인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목소리, 또 양정철 전 원장의 입장, 이런 식의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작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이 상황이 이 학자 데이비드 던이 말한 레임덕의 6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과정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기 싫다면 여권 내부에서 서로 간에 어떤 안 좋은 사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설화들은 안 일으키는 게 맞겠죠. 쭉 보신 것처럼 여권 안에서도 이렇게 크고 작은 파열음들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김부겸 퀴즈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한 명이 당과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탈당을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작년에 탈당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의 목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탈당한 의원은 대구 수성구 구의원인 백종훈 의원인데 김경진 의원님, 메시지는 친문 아니면 개를 안 줬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부겸 의원님 때문에 정치에 입문을 했었던 것 같고 예. 원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 생활을 하다가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을 하기가 그렇게 편한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의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실망이 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아까 금태섭 의원이 말한 부분이나 또 백종원 의원이 말한 부분이나 민주당이 좀 새겨 듣지 않으면 올 4월 재보궐선거 또 내년에 큰 선거가 정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겸손에 겸손 낮추고 또 많이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만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 들려온 파열음 얘기 저희가 핵심 이슈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오늘이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무게감은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